저는 김수진, 올해 52세입니다. 2년 전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보고 싶은 드라마 마음껏 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 그랬어요.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아이들은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30주년 동창회라니.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싶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동정 어린 눈빛 받기도 싫고 무엇보다 혼자 가는 게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갈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결국 단정한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으로 나섰죠.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어머,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예상대로 이혼 얘기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다들 각자 사연이 있으니까요. 연회가 시작되고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 얘기에 꽃이 피었어요. 누가 그때 누구 좋아했다느니,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등등.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수진아, 너 맞지? 돌아보니 박진우였습니다. 학창시절 한 학년 위 선배였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서 친하게 지냈는데 사실 제가 몰래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고백은 못했지만요. 진우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여전히 키가 크고 듬직해 보였어요.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오히려 더 근사해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네.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오빠도 전혀 안 변하셨어요.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 너는? 전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은 했었지? 네, 했었는데.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먼저 털어놓자 진우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오빠는 어떠세요? 나도. 사실 이혼했어. 혼자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더 친근감이 느껴졌죠. 언제 이혼하셨어요? 1년 전쯤. 역시 힘들더라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 혼자 사는 외로움 등등.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너를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응. 그때는 어려서 말 못했는데. 지금 다시 만나니까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저도 술김에 솔직해졌어요. 저도 사실 오빠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로맨틱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진우 오빠가 제안했어요. 2차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우리는 호텔 근처 바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술이 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혼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진우 오빠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어젯밤 일이 꿈 같아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 호텔을 나오며 그가 물었어요. 오늘 시간 어때? 점심이나 같이 할까? 저는 기꺼이 승낙했죠.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하며 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혼 과정의 힘들, 혼자 사는 외로움, 앞으로의 계획 등등. 같은 처지라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진우 오빠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종종 만날까?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영화나 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좋아요. 뭐 볼까요?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화 후에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진우 오빠 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는 잠깐 실례한다며 밖으로 나가더니 몇 분 후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죠. 매번 만날 때마다 행복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가까운 친구 미경이에게 털어놓았어요. 미경아,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진짜?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미경이는 기뻐하며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이혼한 사람이야? 응, 1년 전에 이혼했다고 해. 와, 그럼 정말 좋겠다.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의 축하를 받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진우 오빠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중 낮에는 절대 시간을 내지 못했죠. 회사가 바빠서 낮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또 집이나 직장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대충 작은 회사라고만 했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말 아침에 전화하면 목소리를 낮추며 짧게 끊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통화하기 좀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할게. 어느 날은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려는데 그가 말렸어요. 아직은 올리지 말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무슨 오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빨리 새 사람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집 얘기였어요. 제가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의 반응이었거든요.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줘. 정리요? 이혼하면서 집 문제가 복잡해졌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상한 점들이 있어도 넘어갔습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좋으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우리는 2달째 만나고 있었어요.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육체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진우 오빠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달리 진우 오빠가 주말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보통은 저녁에만 만났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냈어. 백화점이나 가볼까? 쇼핑도 하고.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좀 더 공개적인 데이트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진우 오빠는 제게 예쁜 스카프를 사주었고 우리는 함께 쇼핑을 즐겼습니다. 배고프지? 식사할까? 6층 레스토랑 층으로 올라갔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골라 들어갔죠. 여기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음식도 맛있을 것 같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진우 오빠가 와인을 주문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여보. 뒤에서 들려온 큰 목소리에 2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진우 오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아, 이게. 여성은 우리 테이블 앞에 서서 진우 오빠를 째려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했어요. 진우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소개할게. 이분은 회사 선배고, 이분은 수진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런데 여성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회사 선배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라는 호칭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야, 정말 회사. 왜 이렇게 늦어요? 아이들이 기다린다고요. 진짜 약속 시간도 못 지키고. 아이들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아이들요? 여성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저희 딸이 오늘 생일이라서 가족끼리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진우 오빠는 이혼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한 상태였고 가족이 있었던 거죠. 제 얼굴에서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 좀.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울 앞에 섰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당황,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화장실에서 10분쯤 있다가 나왔는데 진우 오빠의 가족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진우 오빠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설명해 주세요. 진우 오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요?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목소리 좀 낮춰.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별거 중이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별거요? 그럼 왜 부인이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왜 가족끼리 딸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진우 오빠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게 아이들 때문에 겉으로는 뭐요?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우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처음에는 그냥 동창회에서 만난 거라 가볍게 생각했는데. 가볍게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게 진심이 생겼어. 정말이야. 진심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에서 무슨 진심이에요? 저는 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요.
2달 동안 완전히 노란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 하시면서 저한테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우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0년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15년.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결혼 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아, 제발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지금 제가 진정할 상황인가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아, 잠깐만. 진우 오빠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백화점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매면서 눈물을 흘렸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 오빠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죠. 평일 낮에 못 만나는 이유, 집 얘기를 피하는 이유, 전화할 때 주변을 의식하는 이유, 사진을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한 이유. 모든 게 뻔한 거였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진우 오빠에게서 수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오해가 있었어. 설명할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진우 아내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저, 정말 몰랐어요. 진우 씨가 이혼했다고. 알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진우 오빠 부인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혼하신 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제가 그냥 그의 여러 여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이혼하지 않으세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이번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증거는 있어요. 그냥 당신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만났어요. 그녀의 배려가 마음 아팠어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 이혼한 사람으로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우 오빠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을 모두 지웠어요.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죠. 거울을 보니 지난 2달 동안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우 오빠를 원망할 수는 있지만 저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요.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애써 무시했던 제 자신도 반성해야 했어요.
좋아하니까라는 이유로 이상한 점들을 넘어간 것도 제 선택이었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하지만 모든 남자가 진우 오빠 같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어 제시도한 게 속편집이요.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죠. 진우 오빠 일 이후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몇 달 전에 미경이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이혼한 사람이고 인품도 좋아.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미경이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 가끔은 진우 오빠가 생각나요. 그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파요. 어떤 날은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잖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죠. 거짓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우연히 진우 오빠를 봤어요. 지하철역에서였는데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더라고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여자분도 행복해 보였어요. 순간 그 여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진우 오빠 부인 생각이 났어요. 결국 이혼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백화점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창업했죠.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카페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아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많아요. 혼자 오셔서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구나. 어제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저런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진우 오빠에게 느꼈던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진우 오빠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관심받고 보살핌받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도 진우 오빠를 이용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말이죠. 카페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과는 안부도 묻고 가끔 깊은 얘기도 나누죠. 그중에 혼자 오시는 50대 남성분이 계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신문을 읽으시거든요. 한 번은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카페에서 신문 보고 있어. 응,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할게. 결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진우 오빠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분도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은 커플들을 봐요. 젊은 커플부터 나이 든 부부까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진우 오빠와의 일이 있은 후 제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졌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된 거죠.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갈 거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저를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카페에 왔어요. 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진우 오빠가 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인이 정말 이혼 절차를 밟은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부인이 용기를 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우 오빠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자업자득이죠. 거짓말로 여러 사람을 속이고 상처 준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어제는 카페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오셨어요.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시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남자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이요? 만날 때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 오빠 생각이 났어요.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궁금한 걸 확인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분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밝았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조언해 주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오해였어요. 남자친구가 다음 주에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하네요. 그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사람이 진우 오빠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진우 오빠에게 직접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이상한 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했다면 아마 더 일찍 진실을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혹시 정말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요. 지금은 알아요. 불편한 진실이 편안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걸요. 오늘 아침에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진우 오빠와의 달콤한 시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였다면 진우 오빠 같은 일을 겪고 나서 남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예 연애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카페 단골 손님 중에 60대 초반의 신사분이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책을 읽으시는데 어떤 날은 혼자, 어떤 날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과 함께 오세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사이더라고요. 두 분 다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관계는 진우 오빠와 저의 관계와는 달라요. 서로에 대해 솔직하고 숨기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난주에는 그 남성분이 혼자 오셔서 커피를 드시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께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에요. 그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요. 며칠 후 그분이 그 여성분과 함께 오셨는데
두 분 다 반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진우 오빠 일이 있은 후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건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면 진우 오빠 같은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됐을 때 만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저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 중에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시고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시기도 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찾는 거죠. 제게는 지금 이 카페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에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고 가끔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는 이런 일상이 좋아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나 다른 커플들을 볼 때 그런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우 오빠와의 일을 떠올려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져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미경이가 또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수진아,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성실해 보여. 하지만 저는 또 거절했어요. 고마워, 미경아. 하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미경이는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놓치면 후회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정말 준비됐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진우 오빠처럼 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만약 진우 오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아마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성급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진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줘야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도 카페에 여러 손님들이 오셨어요. 혼자 오신 분들, 친구와 함께 오신 분들, 연인끼리 오신 분들.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특별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죠. 진우 오빠를 만났던 그 동창회에서 시작된 2달간의 착각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는 강해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